안 되는 거 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패배의식이 있는 거죠. 아, 난 밧줄을 못 꼈으니까 못 움직일 거야 라고. 미국 대표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시총이 50조예요. 오늘 이런 기사가 거의 장 막판에 떴더라고요. 근데 이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른 의미로 부여할 수는 있지만 장 막판에 떴잖아요. 이 의도가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얘네가 왜 갑자기 이런 기사 내는 시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일찍 퇴근하고 시황 영상을 찍으려다가 한번 좀 생각난 게 있어서 이 영상을 찍어보게 됐는데요. 오늘은 주식 썰전, 신라젠 개미들은 쫄아있다 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식 음모론 5번째 신라젠은 왜 폭락했는가를 찍었잖아요. 그 뒤에 이제 오늘이 거의 결전의 날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팍스넷 뉴스에서 오늘도 기사를 내더라고요. 얘네 기획기사 대체 몇 편까지 썼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끝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런 기사가 거의 장 막판에 떴더라고요. 근데 이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른 의미로 부여할 수는 있지만 장 막판에 떴잖아요. 이 의도가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얘네가 왜 갑자기 이런 기사 내는 시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일관성 있게 내던가 무슨 이게 이미 써져 있던 기사잖아요. 근데 늘 나오던 시간에 안 나오고 또 이번엔 장 막판에 나왔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오늘은 기사가 안 나오는구나 싶었는데 장 막판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정맥투여 정부과제 탈락. 근데 이게 제가 찾다 보니까 못 찾겠던데 이게 언제죠? 잘 모르겠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익명. 진짜 그놈의 익명 진짜 신기하네요. 기밀이라는 식의 답변이 많았다. 형식적인 평가였기 때문에 이 보세요.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다 앞에 괄호를 쳐서 자기들 의견을 넣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재밌죠? 형식적인 평가였기 때문에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다. 뭐 저기 좋은 말 넣을 수도 있잖아요. 뭐 신라젠의 성장 가능성이 좋고 뭐 바이오 꿈나무기 때문에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괄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언론사는 신라젠을 따뜻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만 위원들 간 부정적인 의견이 오갔다.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죠? 이에 대해 신라젠 관계자는 답변을 회피했다. 답변을 안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회피했대요. 오, 나 답변 안 할 거야 하면서 막 달려갔나요? 아니 뭐 전화 받자마자 막 호호 하고 끊었나요? 글쎄요, 이게 되게 용어 선정이 좀 그래요. 사실 저는 뉴스를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랑 계속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전 뉴스를 오히려 역이용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됐어요.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3가지예요. 당일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 20% 이상, 코스닥은 15%입니다.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의 장증가. 그러니까 40일 평균 공매도량보다 2배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대놓고 쳤다는 거예요.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뭐 일반 바이오 종목에서 5% 하락이야 뭐 그냥 하품 나오는 정도인데 신라젠은 시총이 크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과열 종목이 지정돼서 좀 월요일이 기대됐어요. 그러니까 기대 반이었어요. 왜냐하면 13일에 지정됐는데 못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오호 이거 봐라 했을 겁니다. 이게 참 오늘 또 기사가 떴죠. 오전에 신라젠 리 제네론과 신장암 이어 간암 병용 추진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정말 지금 투심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사거든요. 이 기사가 뜨면 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늘 오전에 상승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2% 이상 상승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리 제네론이라는 회사를 보면 미국 대표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시총이 50조예요. 신약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기술과 반복론을 선보여 주목받았답니다. 16년, 17년에는 포브스와 MIT에서 세계 혁신 기업으로 선정, 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약간 번호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이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네 신라젠이랑 계속 했었어요. 2018년 2월 28일인가 그때도 얘들이랑 협력한다는 기사가 떠서 그때부터 약 30%가 올랐습니다. 한 2주 동안. 그게 단기 고점이었죠. 일단
뭐 기사가 따뜻하게 보이진 않네요.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사실 그 코끼리 얘기 아세요? 그 코끼리는 이게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인데요. 어렸을 때 밧줄을 묶어 놓습니다. 밧줄을 묶어 놓는데 그러면 얘가 막 용을 쓰는데 안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큰 다음에 발목에 밧줄을 묶잖아요. 그럼 얘가 끊을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패배의식이 있는 거죠. 아, 난 밧줄을 묶였으니까 못 움직일 거야 라고. 저는 약간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이게 지금 신라젠 주주 또는 주주 꿈나무들이 약간 쫄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두드려 맞다 보니까 쫄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뭐 저게 뭐 떡상 갈 만한 재료는 아닌데 사실 뭐 협력한다는 거지 뭐 성공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저 기업이 신라젠이랑 괜히 협력하겠습니까? 쟤네들도 시총 50조나 되는 기업인데 여러 가지 다 검토해보고 결제받고 보고받고 윗선까지 다 허락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 기관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미의 기본적 분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뭐 나는 기술적 투자를 싫어한다. 난 기본적 투자가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기본적 분석하시나요? 그냥 HTS에 나와 있는 뭐 PBR, PER, EPS, BPS 이런 거 보시고 기관 리포트 좀 보시고 인터넷 검색에서 기사들 좀 찾아보시고 이 정도 아닌가요? 근데 얘네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아주 그냥 그 기업을 이잡듯이 뒤진 다음에 분석을 끝내고 투자를 합니다. 제가 아는 기관 투자자분하고 얘기해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얘들은 돈 굴리는 게 1, 20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기업이 외국인 기관이 이 종목을 계속 사고 있으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 분석을 대충 웹서치는 하지만 이런 뭐랄까 수급 분석을 통해서 좀 파악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얘기가 좀 달라졌는데 아무튼 좀 저는 이 코끼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이 모노 누른 걸 보고 개인 투자자가 오늘 판 걸 보고 기관 외국인이 산 걸 보고 얼마나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것도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아시죠? 제가 정말 많이 본 삼국지인데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이긴다 라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가 딱 뜨면 이제 이런 기분인 거죠. 개미 투자자가 오오 그러면서 제갈량이 살아있었어 라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네, 겁이 나서 진짜 겁이 납니다. 이게 신라젠이 지금 약간 마지막 저지선까지 와 있는데 갑자기 막 2% 오르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겁이 납니다. 아씨 마지막 저지선을 깨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투매가 나오는 거죠. 약간 좀 이 사진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좀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하나 둘 지난주에 이만큼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코끼리랑 그 죽은 제갈량과 같은 논리입니다. 갑자기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실패를 한번 했잖아요. 저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됐을 때 반등을 못했어요. 외국인 기관이 그냥 회식하면서 웃었을 겁니다. 야 봤어? 그러면서 쟤네 코끼리야 이러면서 일단은 뭐 오늘 못 오르긴 했지만 저희가 생각했는 대로 가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닥 그냥 그랬어요. 오늘 이 종가를 보고 여기 보시면 대차 잔고가 줄었어요. 보시면 이제 오늘 1%가 못 올랐고요. 0.9% 올랐고 오르긴 올랐어요. 참 신기하죠. 오르긴 올랐어요. 공매도를 방지했으니까요. 보시면 외국인이 좀 샀고요. 기관이 샀고요. 프로그램 매매는 보시면 마지막에 동시효과 때입니다. 갑자기 막 26,000주가 17,000주가 확 늘었죠. 이때 보시면 이렇게 쭉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오늘 보시면 시작할 때 뜨고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 기사가 떴잖아요. 이게 뒤졌다 오늘 공매도도 안 되고 호재 기사 떴다 오늘 다 죽었다 이러면서 막 개미들이 달려들었겠죠. 근데 보시죠. 프로그램 매도를 엄청 올립니다.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이 상승세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 코끼리들아 정신 차려야 이 밧줄이야 이러면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깐만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오르는 게 멈춰요. 이게 좀 보입니다. 사람들의 좀 심리가. 그래서 그때부터 쭉 사서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매도를 꾸준히 하고 사람들이 뭐가 있는데? 라고 한 다음에 그 카운터 펀치 기사를 날리고 쭉 사버려요. 이렇게. 오늘 대차 증감, 이 대차 상환을 47만 주를 했습니다. 공매도 355 있죠 이거. 공매도 금지인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ETF로 투자하면 공매도가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 공매도 금지예요. 제도상.
뭐 보시면 금융투자가 샀고 투신이 샀고 연기금, 사모펀드 뭐 다 샀습니다. 연기금 진짜 우리 국민연금 막 뜯어가면서 연기금 등이니까 연기금이랑 그 우본이에요. 우본, 우체국. 이게 보시면 뭐 제가 외국인은 키움에 숨어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마 사모펀드일 것 같고 신한투자가 계속 샀으니까 마지막에 쭉 산 놈들 보면 알아요. 예. 마지막에 쭉 팔았고 쭉 샀고 이 두 NH투자랑 삼성증권 예, 두 놈 참 의심스럽습니다. 예. 투신이나 금융투자할 것 같은데 이 두 명이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앞으로 이 창구는 계속 트래킹 해봐야겠습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고 할 때가 투자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12월 말에 다들 우리나라 증시 망할 거다 라고 할 때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그때 코스닥 코스피 저점인가 라고 하면서 전 그때 현금을 올인했거든요. 모두가 다 끝났다고 할 때가 투자할 때입니다. 근데 신라진이 지금 끝났다고 할 때는 아니에요. 46,000원이 와야지 모두가 다 끝났다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진 않은데 저는 마지막 추매 구간을 거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네이버 게시판을 그냥 가봤어요. 잘 안 가는데 뭐 예, 문상 오신 분들 많네요. 예, 뭐 육개장 퍼뜩 내오거라 뭐 이런 글 쓰겠죠. 뭐 찬성을 많이 받은 글들은 아마 예, 뭐 좀 긍정적인 내용을 쓴 사람일 겁니다. 그만큼 개미 투자자가 많고 신라제는 이런 네이버 토론방 방문도 많이 해요. 기댈 데가 없잖아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유튜브 보시고 네이버 보시고 뭐 이러잖아요. 팍스넷은 이제 안 보실 것 같아요. 이제 학을 뗐으니까. 보시면 이게 장난삼아 얘기할 게 아니고 1267회입니다. 뭐 이 중에 주주가 1000명이라고 하면 100만원씩만 투자해도 110억이에요. 예, 굉장한 돈입니다. 이 1000명이 이 글을 보고 있다는 건. 그래서 뭐 이 게시판을 이용하는 루머나 그런 뉴스들도 많을 거예요. 찌라시 같은 거. 왜냐하면 군중 심리가 정말 크게 작용하거든요. 아무튼 좀 이렇습니다. 제가 네이버 토론방 절대 보지 말라라고 하는 영상 올렸잖아요. 뭐 예, 남아있는 일정들입니다. 뭐 이래요. 4월에 저희 바이오 정책 같은 것도 있죠. 그거 추가하면 뭐 더 많죠. 지금 상황이. 직장인 개미 투자자 여러분, 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신라진이 폭락할 수도 있어요. 폭락할 수도 있고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주가를 예측한다는 건 정말 건방진 행위입니다. 그냥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오를 겁니다. 사십시오. 뭐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저는 추천도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매수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신라젠에 대한 얘기도 많을 거고 뭐 그 신규 상장 바이오를 이제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저 ABL 바이오 예전부터 매수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냥 괜찮은 흐름이다. 이건 내가 이때까지 봐온 종목들 중에 괜찮은 흐름이라서 불도 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50% 넘었죠. 수익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 일일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마이너스 30%까지 갔다가 플러스 40%에도 익절하고 뭐 그런 식으로 기다림을 아는 좀 직장인 개미 투자자거든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핫한 종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부담스럽긴 해요. 저는 주주라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 제가 주주도 아닌데 막 폭나가는 종목들 막 잡아가지고 이목 끌고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라젠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이 영상 끝나면 시황을 찍어 봐야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신라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내일부터 공매도가 시작됩니다. 애매하네요. 좀 지켜보려고요. 전 뭐 손절하지도 않고 익절하지도 않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라인까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손절 라인까지 오거나 제가 생각한 익절 라인까지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오늘 제가 올릭스를 좀 팔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